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삼수를 한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저와 가족 모두 기뻐했었습니다. 대전이 고향인 저는 서울에 자취방을 구했고 드디어 꿈을 그리던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삼수 만에 대학에 가는 거라 저는 대학 생활에 기대가 많았지만 타지 생활을 하게 될 저 때문에 엄마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40대 초반의 젊은 편이십니다. 엄마의 친한 친구분이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요. 그 서울에 사는 친구분한테도 부탁을 해. 시간 될 때마다 저에게 반찬 좀 갖다 주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서울에 자취방을 구할 때 엄마 친구분을 처음 만났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줌마는 이혼을 하신 상태였고, 지금은 혼자서 사업을 하며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감사하게도 2, 3주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 아들이 타지에 와서 고생한다고 밥도 몇 번 사주시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줌마에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친구인데 아니야 아니야 싶다가도 해서는 안 될 상상까지 하겠더라고요. 아줌마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한 30대 초반 정도로 밖에 안 보였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몸매도 좋으셨습니다. 엄마한테도 아줌마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밥도 잘 먹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의 젊은 여자들에게는 호감이 안 가고 성숙한 느낌의 아줌마한테 자꾸 끌리는 겁니다. 아줌마를 직접 보는 건 3주에 한 번 정도였지만 반찬 잘 먹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연락은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다 4월 달쯤 중간고사가 끝나고 아줌마가 고생했다고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좋다고 말했고 아줌마랑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술 잘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삼수하면서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셨어서 엄청 잘 마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시험 끝난 기념으로 소주 한잔 하자면서 술을 시켰습니다. 저는 소맥을 마시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소맥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줌마는 술에 좀 취하시더니 결혼하고 이혼한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많이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대학 생활은 어떠냐면서 삼수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자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좋지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대학 생활이 그렇죠 하지만 아줌마랑 노는 게 더 재밌어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아줌마는 피식 웃으시더니 시간 괜찮으면 저녁 먹었으니 일식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험도 끝나서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선 짬뽕이랑 소주만 마셨어요. 그렇게 소주를 4병 정도 마셨습니다. 저는 이젠 한계가 왔고 아줌마도 꽤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자기 너무 취했다고 집에 좀 데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아줌마 집을 몰라서 어쩌지 하다가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를 눕혀드리고 저는 씻고 나왔어요. 저는 술도 좀 취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엄마 친구인 걸 생각하고 그냥 잠이나 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갑자기 너도 나랑 하고 싶지 않았냐? 왜 나랑 맨날 연락하고 나랑 놀았냐? 라고 물어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어나면서 엄마한테 비밀로 할 테니까 괜찮다고
관계를 한번 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술에 너무 취했고 별로 싫지 않았기에 아줌마랑 선을 넘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할 일은 딱히 없었어요. 제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도 바로 일어나더군요. 아줌마는 베개에 얼굴을 붙인 채로 저를 한참 보시더니 저에게 한 번 더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싶었지만 솔직히 아줌마가 너무 잘했습니다.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아줌마는 심심하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날이면 무조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줌마 집에 가서도 뜨겁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아줌마 집에서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집에 좋은 양주가 많았고, 집이 좋아서 관계를 할 때 분위기도 더 좋았어요. 그렇게 아줌마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잠깐 고향에 내려갔다 올 일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아줌마와의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는 아줌마의 연락에 답장을 잘 안 했어요. 사실 그쯤에 대학교 선배가 마음에 들어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선배랑 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줌마랑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잘 안 하자 전화가 계속 왔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며칠 뒤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왜 연락이 안 되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이제 아줌마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냐, 엄마가 알아차렸냐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냥 내가 마음이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저랑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며 지 좋을 때 자기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짓이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엄마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니 아줌마가 갑자기 누워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누웠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 와중에 아줌마가 너무 잘하니 몸은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뜨거운 관계를 또 했습니다. 그 후 아줌마는 심심하면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다라면서 자기 집에 저를 부르거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절도 못하고 아줌마랑 관계를 계속하였습니다. 대학교 선배랑은 나이대도 비슷해서 대화도 잘 통했고 학교에서는 선배랑만 같이 놀며 다녔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선배랑 데이트를 했고 선배도 저를 좋아해서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젠 정말로 아줌마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엄마한테 말한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계속 왔습니다. 선배랑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선배와 저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랑 너무 많이 한 탓에 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 선배가 많이 피곤하냐며 다음에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너무 잘하다 보니 선배랑 할 때 아줌마만큼 느낌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 주 주말 아줌마가 저를 또 불렀고 저는 아줌마 집에 가게 됐어요. 가서 저희는 양주를 마시고 또 관계를 했습니다. 솔직히 아줌마랑 하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20대 여자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아줌마한테도 사실 대학교 선배랑 사귀고 있고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고 말해봤지만 아줌마는 상관없다고 예쁘게 잘 만나라고 응원해주더라고요. 저는 뭐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학기 동안 주말이면 아줌마랑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좋긴 하지만 아줌마랑 할 때가 더 좋기는 합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고 저는 본가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언제 올라오냐? 빨리 너랑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카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이상한 행동하면 엄마한테 말할 테니 알아서 조심하라고 하네요. 솔직히 방학 중간에 여자친구를 보러 서울에 올라가면 여자친구랑 며칠 놀다가 고향에 내려오기 전엔 아줌마 집에 있다가 왔습니다. 아줌마랑 관계하는 걸 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21살의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영애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애의 자취방이나 내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나눴어요. 어느 날 영애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경치 좋은 펜션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가보는 펜션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정돈해준 깨끗한 방에서 행복한 시간을 나눈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관계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눴습니다. 영애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부모님이 사주신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인류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버지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좋은 차를 계약해 주셨고 서울에 내 이름으로 된 소형 아파트를 사주시기도 했어요. 나는 영애와 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내 차를 타려는데 어떤 고급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오면 누군가를 마주치는 것이 별로인데 그날은 누가 내리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나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리는 사람은 바로 작은 엄마였던 것입니다. 운전자는 40대의 아저씨였어요. 작은 엄마는 내성적이고 조용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런 곳에 오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애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영애를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고 나는 조금 전 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한 그 차는 주차장에 있었어요. 나는 작은 엄마가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는 그 아저씨와 수줍게 웃으며 나오더군요. 나는 작은 엄마를 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작은 엄마는 놀라면서 말을 못하였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서둘러 자신의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작은 엄마는 내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엄마를 지그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 엄마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엄마에게 오늘 일은 잊어주겠다고 하면서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와 같이 펜션을 잡고 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작은 엄마는 내가 너의 작은 엄마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알겠다고 나와 관계를 허락했습니다. 나는 카운터로 가서 키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작은 엄마에게 오늘 일에 대해 해명해 보라고 하니까 작은 엄마는 사실 작은 아빠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엄마는 마음대로 하라며 저를 다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엄마는 나보다 10살이 많은 31살입니다. 나는 작은 엄마와 즐겁게 일을 치렀습니다. 나의 건강하고 힘찬 남자를 보고 기뻐하며 좋아하더군요. 작은 엄마는 또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며 2번이나 일을 치렀습니다. 작은 엄마는 비밀로 해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나는 알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작은 엄마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엄마는 나를 식당에 데려가서 푸짐한 음식을 사주었어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작은 엄마는 내가 놀러 갈 때마다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용돈을 쥐어주던 친절한 분이었어요. 그런 작은 엄마를 생각하게 되니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엄마의 비밀을 꼭 지켜주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엄마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영애와 잘 지낸다고 했더니 작은 엄마는 나에게 전화로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나는 곧바로 작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엄마는 나와 관계를 가진 후에 자꾸 내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작은 엄마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작은 엄마는 멋을 부리고 나왔어요. 나는 작은 엄마의 웃는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작은 엄마와 일을 치렀던 곳에 가서 계산을 하니 그때 봤던 직원이 나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짓더군요. 나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았지요. 그날은 특실을 배정받았고 작은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느낌을 받은 작은 엄마는 너무 좋아하더군요. 저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잘 대해주고 정성껏 밥을 차려준 작은 엄마가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엄마는 저를 만나보니 너무 좋다며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작은 아빠는 대기업 연구원인데 출장이 많은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도 해외 출장을 길게 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엄마에게 초대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작은 엄마가 좋아하는 초밥을 사갔습니다. 마주보고 초밥을 먹으며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엄마는 나와 거실에서 일을 치른 후 달달한 케이크와 와인을 주시네요. 오늘은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는 내 아파트에 놀러 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애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라 그럴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엄마는 괜찮다며 편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엄마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 여름 방학이 되어 아들 보러 엄마가 운전기사의 차를 타고 내 아파트로 놀러 오셨습니다. 엄마는 내 얼굴을 보더니 서울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것 아니냐며 고생하지 말고 주는 용돈으로 공부만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라고 일하는 게 재밌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고 속상해 하시며 장어구이를 사주고 가셨습니다. 나는 작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아냐고 물었고 작은 엄마는 안 그래도 닭백숙을 끓여놨다고 집에 놀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엄마에게 가서 오늘 엄마가 장어를 사주고 내려가셨다고 하니 작은 엄마는 그러면 장어값을 해야지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엄마와 즐겁게 뜨겁게 일을 치렀습니다. 작은 엄마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작년 그 펜션에서 너를 만난 건 큰 행운이라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저의 어깨와 등을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분이 묘하면서 좋았어요. 저도 그땐 무슨 생각인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죠. 마치 미지근한 물에 익숙해진 개구리가 점점 물이 끓어도 뜨거운 줄 모르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저는 서서히 시아버지의 손길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나를 딸처럼 여긴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길들여져 갔어요. 가끔은 짙어져서 살짝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어디까지나 며느리를 예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역시 시아버지의 그런 손길이 싫지 않았나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새댁입니다. 저와 남편은 궁합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남편 전에 남자를 몇 번 만나봤지만 지금 남편만큼 저에게 만족감을 주는 남자는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자보다 밤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가 좋았으니까요. 돈은 저도 같이 벌면 되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잠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저에게 차라리 이렇게 매번 힘들게 데이트를 할 바에는 아예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혼을 약속한 후 각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게 된 것은 바로 남편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남편의 회사에 월급이 넉넉할 줄은 몰랐어요. 맨날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고 다녔기 때문에 벌이가 그저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남편을 만나는 날 명함에 써 있는 회사 이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기업인가 봐요. 어쨌든 부모님은 남편의 직장을 보고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때는 남편이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처음 뵙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남편은 키도 작고 정말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키가 180으로 엄청 크시고, 체력도 좋으시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몸에 군살이 없는 탄탄한 체형이었습니다. 환갑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어쩜 저렇게 몸 관리를 잘하셨나. 자꾸만 쳐다보게 되더군요. 미남 중년이라는 말이 어울렸어요. 남편에게 어쩜 이렇게 아버님과 안 닮았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대면은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걱정되었는데 이런 시아버지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재미있고 세련된 멋진 시아버지와 살게 된다면 딱히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셋이서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지내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옷차림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어서 긴팔 긴 바지를 입거나 바닥까지 오는 롱스커트를 입었는데 남편도 시아버지도 편한 옷차림으로 지내셔서 저도 조금씩 편하게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때부터 집에서 입었던 티와 반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그렇게 옷차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집안일도 각자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요리와 설거지를 담당했고 남편은 청소와 분리수거를 도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자신의 방은 자신이 치우시며 본인의 방 청소를 맡아서 하셨습니다.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이 착착 흘러가서 신기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 지사였던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은 성과를 인정받아서 미국 본사에 발령받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잘된 일이고 축하해 할 만한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이상하다는 듯 자신과 같이 미국에 갈 건데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더 당황했어요. 저는 여기에 부모님도 다 계시고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남편의 일터에 따라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도 없고 친구들도 없는 나라에서 오직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지내기 싫었어요. 상상만 해도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절대 싫다고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지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 3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그 사이 종종 휴가 내고 한국에 오겠지만 그렇게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1년에 2번 정도는 꼭 오기로 약속한 뒤 남편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와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도 많이 불편하셨는지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술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요즘 한 번도 단둘이 술잔을 기울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둘이 남처럼 어색한 것이라며 소주 한잔하면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 뒤 내일부터 편하게 아빠와 딸처럼 지내자고 하셨어요. 저도 시아버지 말에 동의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에는 둘 다 별일이 없었어요. 정말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안주에 소주를 나눠 마신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에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서로 편하게 대하자 약속한 것처럼 시아버지는 정말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시아버지의 배려가 싫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뒤부터였어요.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쓱 다가오시더니 간을 보자고 하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한 숟갈 드리니 맛보시고 아주 맛이 좋다며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해라 하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칭찬에 별다른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 칭찬을 할 때마다 어깨와 등을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기분이 묘하면서 좋았습니다. 저도 그땐 무슨 생각인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죠. 마치 미지근한 물에 익숙해진 개구리가 점점 물이 끓어도 뜨거운 줄 모르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서서히 시아버지의 손길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나를 딸처럼 여긴다고 하셨으니까 생각하며 길들여져 갔어요. 가끔은 짙어져서 살짝 묘한 기분이었지만 어디까지나 며느리를 예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역시 그런 시아버지의 손길이 싫지 않았나 봐요.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고 점점 외로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손길에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 근육이 많이 뭉친 것 같다며 저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안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어깨 쪽을 주무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안마는 며칠에 한 번씩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깨이고요. 나중엔 허리 쪽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다리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다리에 근육이 뭉쳤다며 안쪽을 마사지해달라고 하셨어요. 마사지 로션이나 오일로 부드럽게 풀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엎드려서 받으시더니 앞쪽도 해야 한다고 돌아 누우셨어요. 혹시나 아프실까봐 살살 마사지를 하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도 건강에 신체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일어나면 시아버지께서 민망해 하실까봐 저는 최대한 못 본 척 하면서 마사지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자꾸만 낮에 본 시아버지의 반응한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무 커서 더욱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시아버지가 술 한잔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간이 늦었지만 아버님과 마실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둘이 같이 살게 되면서 종종 술잔을 기울였기에 별로 색다른 일은 아니었어요.
술을 한 병 정도 마신 뒤 아버님은 저에게 나지막히 말을 거셨습니다. 낮에 자신의 반응을 보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민망해하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자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더니 이어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간다고 말이죠. 오래전에 집사람을 잃은 뒤 여자와는 담쌓고 살았는데 그런 자신의 눈앞에 젊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하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안으시더군요. 그런 시아버지를 밀쳐내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로 계셨던 외로움을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도 들어서 어깨를 다독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승낙의 표시인 줄 아셨나 봐요. 시아버지는 요구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응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제가 거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팡팡 울게 되더군요. 한참을 우는 저에게 시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그 뒤로 정말 자연스럽게 선을 넘으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단둘이 살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만 조심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죠. 얼마 전 신랑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남편과 밤을 보내는데 오히려 그 순간 시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주일간 한국에서 휴가를 보낸 후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시아버지와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장모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더군요. 장모님의 고개는 나를 향해 있었어요. 드디어 장모님이 서서히 나에게로 다가와서 침대에 앉으시며 안 자는 거 다 안다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일어나서 장모님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장모님도 기다렸다는 듯 몸을 저에게 맡기면서 사위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 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 사랑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 세월 참아왔던 뜨거운 것을 저에게 모두 불태웠습니다. 장모님은 만족해 하시며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비밀을 지키며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오늘도 장모님이 저를 불렀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른한 몸으로 휴일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몸이 불편하다고 약 찾으러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약이 무겁기도 하지만 약재상이 멀리 있는 관계로 내 차로 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장모님을 등한시해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남자라는 게 이상한 동물이라 장모님과 관계를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든 장모님과 관계를 해보려고 장모님에게 한 번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이 저를 받아주어 장모님과 관계를 했었어요. 그 후 매일 하다시피 장모님과 저는 깊은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조금은 소원해졌습니다. 그동안 장모와의 몇 번의 관계 후에 장모님은 시시때때로 우리 집에 왔어요. 심지어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와 집에 있을 때에도 아이들 핑계로 자고 가면서 아내가 잠든 후 장모님과 저는 사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졌어요. 물론 아직까지 장모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요즘은 직장에 있는 유부녀와 만남 중입니다. 그녀 또한 뜨거운 여자라 틈만 나면 술 핑계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녀와의 시간 후에 집에 가면 또 아내가 보채고 그런 시간이 며칠 지나면 장모님에게는 조금 시들해지곤 했어요. 어쨌든 장모님의 부탁을 뿌리칠 순 없고 아내도 당연히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 모시러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하니
장모님은 벌써 준비를 마치고 나를 기다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미안하다며 내게 얘기했지만 난 속으로 장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환갑을 넘긴 장인에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길을 재촉했어요. 대문을 나서 차에 오르자마자 장모님은 내게 바짝 다가옵니다. 자네 정말 나빴어 알지? 웃으면서 입을 삐죽거리십니다. 저는 장모님을 쳐다보고 그냥씩 웃으면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장모님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계속 콧노래를 불렀어요. 이복에 우리 오랜만에 국도로 좀 달리세. 장모님은 대뜸 드라이브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장모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차를 몰고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예쁘게 단장한 모텔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중 한 곳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여기 오자고 한 게 아닌데. 하지만 나는 들은 척도 않고 내리세요. 장모님과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항상 수동적인 장모님의 부끄러움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어요. 뒷문으로 들어가서 카운터에서 키를 받아들고 당연한 듯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만 흘렀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모님의 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나. 몇 줄을 그렇게 나를 찾지도 않고. 죄송해요. 장모님 조금 일이 바빠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날 이렇게 만들고는 나쁜 양반. 그렇게 말하는 장모님이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남자 구실이 안 되는 장인하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으니 그리고는 장모와 첫 번째 관계를 했던 시간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때가 언젠가 여보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 퇴근 후 저녁 식탁에서 집사람이 대뜸 말을 꺼냈어요. 그래 얘기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고는 밥을 한술 뜨려는데 자기 이제 곧 아빠가 돼. 뭐? 하마터면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 손에서 누나와 함께 외롭게 자라온 나에게는 나의 분신이 생긴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퇴근 후 좋아하던 술도 마시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 수발을 들었습니다. 장모님도 큰딸 시집 보낸 후 첫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에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러서 먹을 것이며 청소 등 아내를 돕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드디어 나의 소중한 분신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솔직히 아들이길 바랬던 나는 딸이라는 간호사의 말에 조금은 실망했지만 고생한 아내에게 내색을 할 순 없었어요. 출산을 한 아내는 처갓집에서 몸조리를 했습니다. 며칠을 처갓집에서 같이 보내던 나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일로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처가집에 들러 아내와 딸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날은 토요일이라 처가집에 가는 날이었지만 전날 야근을 한 관계로 차를 몰고 2시간가량 떨어진 처가집에 가기가 너무 피곤했어요. 아내한테 집에서 좀 자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 처가집에 가겠다고 전화를 하고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비워둔 우리 집은 돼지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라면 봉지, 밥솥에 누렇게 눌러붙은 밥알들, 며칠을 미뤄둔 설거지, 수북히 먼지 쌓인 방들과 거실 하지만 피곤에 지친 관계로 청소도 못하고 그렇게 두고 지냈습니다. 저는 야근 후 피곤한 몸으로 샤워를 하고는 개지도 않은 이불 더미가 뭉쳐져 있는 곳에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몇 시간이나 잤을까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개의치 않고 깨기도 싫고 해서 그냥 잠에 빠져 있는데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끄럽게 짜증이 났지만 그대로 잘 수가 없어 슬쩍 눈을 떴는데 열려진 방문 사이로 거실에서 열심히 청소기를 돌리는 장모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장모님이시구나. 집이 너무 더러우니까 청소하러 왔구나. 잠결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다시 잠을 정하려는데 앞불싸 그냥 벗은 채로 침대의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봤을까 방문도 열려 있었는데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입던 옷은 세탁실에 있고 옷장은 작은 방에 있으니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문득 그때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장인이 몸이 너무 안 좋아 장모가 힘들다는 이야기와 장인이 교통사고 후 장모님은 과부 아닌 과부로 지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젊고 아름다운 장모님이 조금은 측은해 보인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던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짓궂은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장모가 아직 이쁘고 참 곱게 나이 들었다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중년의 여인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는 내 취향이다 보니 장모님을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열려진 문틈 사이로 분명히 못 볼 리가 없는데 그냥 모른 채 하는 걸까 아니면 민망해서 스스로 깨라고 일부러 시끄러운 청소기를 돌리는 걸까. 온갖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대로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조금의 기대도 하면서 어느덧 거실의 청소기 소리는 꺼지고 장모가 봐주길 바라면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실눈을 뜨고 슬쩍 거실을 보니 장모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곧이어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더군요. 슬쩍 일어나서 거실 동태를 살폈는데 틀림없이 장모님은 욕실에 있었습니다. 욕실 문도 반쯤 열어놓은 채 집이 기역자 구조라 비스듬히 안 들키게 욕실 안을 볼 수 있었어요. 한눈에 장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자고 있는데 아무리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도 어쩌면 사위가 다 볼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문도 잠그지 않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장모가 나를 유혹? 아니지. 조신하고 교양 있는 장모님이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내 눈은 어둠 속에 먹이를 찾는 올빼미의 눈처럼 반짝이고 눈을 감고 자는 척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부스럭거리며 욕실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인기척이 느껴지며 잠들은 척하고 있는 내 방으로 장모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짐짓 잠든 척하면서 나는 코까지 조심스럽게 고는 척했어요. 나를 장모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장모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닥 정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돌려진 고개로 슬쩍 실눈을 뜨고 보니 손은 바닥에 떨어진 책들이며 물병들을 치우는 것 같았지만 장모님의 고개는 나를 향해 있었어요.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다니 꿈에도 생각 못한 이런 순간이 복잡한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장모님이 서서히 나에게로 다가와서 침대에 앉으시며 안 자는 거 다 안다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일어나서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장모님도 기다렸다는 듯 모두를 저에게 맡기면서 사위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 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며 사랑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 세월 참아왔던 뜨거운 것을 저에게 모두 불태웠습니다. 장모님은 만족해 하시며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비밀을 지키며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오늘도 장모님이 저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남편이 왔나 하며 눈을 떠보니 사위가 저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위는 저를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사위에게 잠이 안 와? 잠자리가 불편해? 이렇게 물었는데 사위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니 사위는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는 사위를 따라서 방을 나왔습니다. 사위는 자기가 자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위가 원하는 것을 실컷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솔직히 저도 너무 좋았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1살 나이에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5살짜리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시골의 외진 곳에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을 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할 때부터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게를 넓혀가면서 식당 주변에 있는 땅을 많이 샀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저는 딸을 돌보며 식당이 바쁠 때는 나가서 일도 하며 살았어요. 딸은 저를 잘 따랐습니다. 딸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엄마가 갈 일이 있을 때가 걱정되었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젊고 예쁜 엄마가 학교에 가면 딸아이가 좋아할 것이라고요. 저는 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딸은 제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낳은 아들보다 딸과 훨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딸은 제가 새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어요. 그리고 남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는 착한 누나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윗감을 데리고 왔어요. 언제나 똑소리 나는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골랐을 것이라고 믿고 저와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키도 크고 잘생겼더군요. 사위가 저를 처음 봤을 때 누나처럼 젊은 장모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위는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위와 저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딸은 결혼해서 사위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딸은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들들도 얼른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을 했어요. 저도 손주를 얼른 보고 싶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증손주를 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증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딸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불임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 사위와 부부 관계를 잘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담감이 커졌나 봐요. 사위는 늘 혈기왕성한 사람인데 딸은 사위에게 맞춰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임이랑 부부 관계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딸은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자꾸 거부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진 것이 저는 너무도 아쉬운데 말이죠. 아들들도 직장을 다니게 되어 집을 떠나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집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자식들이 집에 언제 오려나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아들들과 사위는 친하게 지내고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 한다고 하더군요. 주말에 가끔 아들들과 딸이 저희 집에 오면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술과 함께 먹습니다. 딸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아들이 와서 집이 떠들썩하게 술판을 벌리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딸 부부와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졌어요. 딸과 사위는 술을 좀 과하게 마시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위는 딸이 부부 관계를 잘해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그런 얘기를 왜 엄마 앞에서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며 딸을 나무라고 사위의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사위는 불만을 한참 얘기하더니 그래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둘은 천생연분이거든요. 밤이 늦어 잠을 자기 위해 술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딸은 저와 자겠다고 하며 제 침대에 눕더군요. 저는 딸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성질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딸을 데리고 가서 자려고 깨웠던 것 같습니다. 딸은 싫다고 거부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그 소리에 제가 깼던 것이었어요.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결국 사위는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남편이 왔나 하며 눈을 떠보니 사위가 저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위는 저를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전에 사위가 방에 왔다 갔을 때 딸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저와 자리를 바꿔서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에게 잠이 안 와? 잠자리가 불편해? 이렇게 물었는데 사위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니 사위는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는 사위를 따라서 방을 나왔습니다. 사위는 자기가 자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위가 원하는 것을 실컷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솔직히 저도 너무 좋았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 누워 잠이 든 사위 옆에 누워 저는 숨을 고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위는 술에 많이 취해서 나를 자기 와이프인 줄 알았을 거야. 모른 척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옷을 입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후에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웅을 하고 나니 또 적적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더군요. 사위가 정말 나를 딸이라고 생각한 걸까 나라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아래쪽이 저리 태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요일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 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주말에 딸과 사위가 왔고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해놓은 음식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잘 먹어주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술상을 차렸는데 사위가 술을 안 사왔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좋아하는 술이 따로 있는데 평소에는 늘 저희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사위가 그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술을 안 사왔다는 것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집을 나서는 사위에게 이 시간에는 그 마트가 문을 닫았을 거라고 다른 마트로 가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위는 다른 마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저는 딸에게 같이 갔다 오라고 했는데 딸은 올 때 자기가 운전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다며 사위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사위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차를 타고 제가 길을 알려주었어요.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사위가 말을 하더군요. 엄마 지난주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도 좋았죠? 이러면서 저를 보고 빙그레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나 장모님이라 부르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저는 사위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위가 그날 품에 안은 것이 딸이라고 생각하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사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는 어땠어요?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어땠기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도 좋았죠? 이렇게 다시 물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는 신이 난 표정으로 시골길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에게 내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밖에서 사위는 저를 안았고 저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일이 끝나고 사위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딸과 사위를 보내고 저는 무척 고민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 후 딸과 사위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한 번을 딸과 사위 저희 아들들 모두 모여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직접 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위는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하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사위와 저는 일을 치르고 술을 가지고 들어갔죠. 딸에게 요즘은 너네 부부 사이가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딸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위를 받아줄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좋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군대에서 정말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고,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니 저의 본능이 살아나면서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한 번만 하자고 부탁하니까 엄마는 저에게 그렇게 엄마와 하고 싶니? 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한 번이야 다음에는 안 돼 알겠지? 하시면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날 선을 넘으며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도 즐기시며 좋아하더군요.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원하면 매일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와 저는 매일 선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휴가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엔 아빠가 회사 일로 항상 해외 출장을 나가서 집에는 엄마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늘 외로워했어요. 그런데 저와 엄마는 그렇게 가깝고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서로를 떨어뜨려 놓아서 군대를 통해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집에는 없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기에 엄마를 볼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에는 꼭 엄마와 시간을 보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효도로의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 약속을 거의 잡지 않았고 엄마와 집에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 화장실이 하나 있고 거실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엄마 방의 화장실은 자주는 안 쓰고 가끔씩 사용을 하고
거실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다 보니 거실 화장실에는 저의 세면 용품이 칫솔 치약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씻고 있을 때 문을 열어서 태연하게 칫솔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놀라자 나는 칫솔을 가지러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칫솔만 가져가겠거니 생각하고 샤워를 시원하게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의 뒷모습을 잠시 응시했고, 엄마는 왜 안 나가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고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엄마도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엄마 요즘 때는 어떻게 미냐고 여쭤봤습니다. 엄마는 요즘은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거의 못 미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제가 엄마의 등을 밀어드린다고 하니까 엄마는 알겠다고 등을 밀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엄마의 등을 밀어드리면서 많은 생각에 젖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엄마의 등을 밀면서 때 수건을 통해서 전해오는 엄마의 느낌만 느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엄마랑 같이 저녁을 일찍 먹고 저녁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데이트 느낌을 비슷하게 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까지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집에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엄마에게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쳐다보며 약간 망설이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오늘 아니면 언제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있어 보겠냐며 엄마한테 조금 어리광을 부리자 엄마는 웃으시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엄마의 옆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자면서 엄마에게 아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외롭지 않냐고 했어요. 원래 엄마와 아빠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엄마와 이런저런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저의 군 생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군 생활이 힘들다고 엄마에게 의지를 했고 엄마도 저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용기 내서 엄마에게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계속 응석 부리던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걸 귀엽게 생각하셨는지 그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것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도 여전히 부드러웠고 엄마가 통통해서 그런지 조금 컸습니다. 엄마는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을 그저 응석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군대에서 정말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났고,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한 번만 관계를 하자고 부탁을 하니까 엄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는 안 돼 하시면서 허락하고 저를 받아주시네요. 엄마와 저는 그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도 좋았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엄마와 저는 매일 선을 넘었습니다. 엄마와 저의 관계는 제가 부대 복귀를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딱히 엄마와의 진도는 없습니다.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군 제대 이후에 한 번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습니다. 저와 엄마의 관계는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긴 일이다 보니 제대한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서로를 그리워할까 잘 모르겠지만 그날의 추억은 항상 제 마음에 남아서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는 갑자기 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아들이 더 나빠지는 게 두려워서.
제가 아들을 달래주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이 일찍 학교에서 돌아온 날, 저는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서 엄마가 여자로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냐고도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허락하고 저는 아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엄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아들은 저와 관계를 할 때마다 좋아하고 만족해 했어요. 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은 이제 고3이 되었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물건은 특히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날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모니터만 꺼져 있고 본체는 켜져 있었죠. 저는 본체를 끄기 위해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보고 있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창들이 열려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하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보던 창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이 저장해둔 사진 폴더가 보이더군요. 아들은 부끄러운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걸 본다는 것은 남편도 저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 나와서는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의 컴퓨터에서 본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분명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포즈를 하고 있기도 했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다른 사진도 열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제 얼굴이었어요. 제 얼굴을 한 여자가 민망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거기에 제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는 사진도 있더군요. 온몸이 얼룩진 그런 사진도 있었고, 물론 절대로 제가 그런 사진을 찍은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런 사진들을 본다는 게 충격이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사진이 유독 많이 보였어요. 제가 아닌 줄 알지만 마치 제 비밀을 보여버린 느낌이었죠.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영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을 한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영상이었죠. 순간 제가 저런 행위를 했었나 싶은 착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면이 뭔가 부자연스럽더군요. 그래서 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제 모습으로 저런 사진과 영상을 만든 것이었고,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닌 존재가 집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회의감이 들면서 갑자기 아들이 무섭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알릴까 하다가 남편이 알면 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들은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실을 제게 말하더군요.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주는 게시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누군가 그 사진들을 가지고 합성을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아들이 보낸 사진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사진도 여러 장 보내서 합성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들이 보낸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어디로 어떻게 유포되었을지도 걱정이었어요. 누군가 저 얼굴을 보면서 즐기면서 위로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죠. 실제로 그런 일로 벌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도 두려웠고, 아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도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올린 사진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들도 제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아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어요. 아들의 눈빛이 제 모두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 모습을 하고 있던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앞에서 모두 보여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사진들로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들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확 꺾인 모습으로 밥을 먹더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아들의 등교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두려웠죠. 자꾸만 그때 보았던 사진 속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 후 다행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게 있다면 제 마음입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만 해도 불안하고, 아들이 집에 있으면 샤워를 하는 것도 꺼려졌어요.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더 나빠지는 게 두려워서 제가 아들을 달래주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이 일찍 학교에서 돌아온 날, 저는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서 엄마가 여자로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냐고도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허락하고, 저는 아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엄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들을 받아들이며 관계를 했어요. 아들은 저와 관계를 할 때마다 좋아하고 만족해 하더군요. 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좋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공부도 예전과 같이 열심히 합니다. 저의 가정은 예전처럼 돌아왔지만 저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모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집에서 약간의 소음이 들렸는데요. 소음의 정체는 진동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었을 때나 장모님이 씻고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나 하는 소리였죠.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고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못 볼 것을 봐버렸는데요. 연락하지 않은 제 실수였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 못 봤습니다 하고는 얼른 방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뭘 본 거냐고요? 바로 장모님이 혼자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장모님과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친구들에게라도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지만 참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우선 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왜 낚시를 좋아하게 됐냐면요. 속세서 벗어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그때였죠. 동네 친구인 민수가 낚시를 가자고 했습니다. 무슨 낚시야? 평소 저는 낚시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부자들의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제겐 도움 하나 되지 않는 취미였습니다. 들어보니 낚시 도구도 싼 값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부장님한테 실컷 털리고 온 날이었습니다. 먹지도 않는 맥주를 깐 뒤
아내 앞에서. 아니, 김 부장이 아우, 진짜 내가 한번 복수할 거야.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네, 그러시던가요. 아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제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장에게 털리고 온 날마다 투정을 해댔더니 이젠 뒷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였죠. 아, 인생은 정말 혼자구나 하고 냉장고로 가서 맥주 한 캔을 더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동네 친구 민수의 전화였는데요. 어이 바쁘냐? 내일 날도 좋은데 같이 낚시할까? 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평한 소리나 하더군요.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한가롭게 낚시야? 뭐 때문에 힘든데? 너 그거 낚시만 하면 싹 풀린다? 끝까지 한가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취기도 올라오니 친구 말 한 번만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 말만 믿고 가면 되는 거냐? 그래, 내가 풀코스로 대접해주마. 친구의 호기로운 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내일 보자. 그래, 모자랑 선크림은 바르고 와라. 나처럼 피부 망치기 싫으면. 낚시를 오래 했던 친구는 피부가 타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살같이 벗겨질 정도였죠. 맥주 2캔에 취해버린 저는 바로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상 가려고 하니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낚시하는 곳이 바로 장모님이 사는 근처였는데요. 그래, 잘 됐다 가는 김에 장모님한테도 들려야겠구만. 하고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 준비 다 했지? 친구는 제가 평생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낚시를 한다고 하니 신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벌써 준비 다 했어. 거기로 가면 되지. 그래, 오면 전화해. 그렇게 저는 바리바리 들고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냐? 이게 기본이야. 낚시는 낚시 장비라고. 그렇게 친구가 향하는 곳으로 저는 따라갔습니다. 무슨 풀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낚시에 무례한이었던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기서도 낚시하는 사람 있는데 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친구야, 낚시는 스팟이 생명이다. 자신만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 믿어보자 하고는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친구가 자주 오는 장소인지 꽤나 깔끔하더군요. 어때? 괜찮지? 친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뭐 있을 만하네. 그렇게 친구와의 낚시가 시작됐는데요. 친구가 미끼를 달아주고 낚싯대를 던져보라 했습니다. 힘껏 던졌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낚시를 던져놓고 잔잔한 강을 바라보면서 1시간, 2시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잡히는 건 맞냐? 기다려봐. 그런데 입질이 오더라고요. 바로 친구의 낚싯대도 아닌 제 낚싯대에서 말이죠. 야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당겨? 천천히 당겨. 저는 친구의 말대로 천천히 레버를 당기기 시작했죠. 이제 빠르게. 오랜만에 긴장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낚싯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낚시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손맛을 제대로 느껴버린 거였죠. 이때부터였을까요? 친구가 가자고 하지 않아도 낚시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낚시를 좋아하게 된 건 손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쌓여만 가는 대출,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들을 잔잔한 호수를 보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결정타가 손맛일 뿐이었죠. 아내는 자꾸 어디를 가냐면서 타박을 주긴 했지만 아내의 잔소리마저도 낚시를 위안으로 삼고 있었죠. 친구는 비 오는 날이면 낚시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 아닌 당부를 했습니다. 강가는 비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니까 위험해. 그렇게 낚시를 하자던 친구가 진지한 눈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까지 낚시를 하냐? 하면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에 낚시를 하는 게 좋았는데요. 그냥 이슬비 정도 내릴 때 있잖아요. 어느 주말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의 몸은 자연스럽게 낚시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비 온다는데 갈 거야? 까지 말라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응, 조금만 하고 올게. 조금만 도대체 무슨 재미로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지 하고는 후다닥 달려나왔죠. 낚시 스팟에 가서 낚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날씨 예보대로 이슬비가 똑똑 떨어지더군요. 적당한에 계속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굵은 물방울이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서둘러서 장비를 챙겨 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문제가 생겼는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뭐 안 되는 날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간다던 장모님을 안 뵀는데 차 시동도 안 걸리는 김에 한번 뵈러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낚시하는 곳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으니 부담도 없었는데요. 장모님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사들고 깜짝 놀래켜 주시면 좋아하겠지? 저는 장모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집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소음의 정체는 진동,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었을 땐 장모님이 씻고 머리를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나 하는 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고는 방문을 열었는데 저는 못 볼 것을 봐버렸습니다. 연락하지 않은 제 실수였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 못 봤습니다 하고는 얼른 방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뭘 본 거냐고요? 바로 장모님이 혼자 위로하며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진동의 정체는 기구였습니다. 장인어른은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꽤나 긴 투병 끝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모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외로우실 분이실 줄은 몰랐어요. 장모님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왜 온다고 전화를 안 해 하고서는 방금 본 거는 비밀로 해주게. 부끄러운지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죠. 네 장모님 방금 본 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가지고 간 건 해물찜이었는데요. 이걸 먹고 가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에 들린 해물찜을 보고는 김서방 센스도 참 좋아. 내가 이거 먹고 싶어 하는 건 어찌 알았대? 제 손에 봉지를 건네받고는 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서방 먹고 갈 거지? 아까 그 장면을 봤으니 그냥 가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하는 애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먹고 가야죠. 차도 퍼졌고. 차 고장 났어?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은 자고 가게. 차가 고장 났다는 말에 장모님은 자고 가야 한다고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고 말했지만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예, 장모님 오늘은 자고 내일 차 고치러 가겠습니다. 결국 장모님 고집에 못 이겨 자고 가게 됐습니다. 상이 다 차려졌고 장모님은 소주를 가져오셨는데요. 김선빵 한 잔밖에. 네 장모님. 저는 소주는 3잔 정도만 먹어도 힘에 부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본 사위가 반가웠는지 계속해서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장모님이 주는 술인데 거절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금방 오르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이고 김서방 얼굴이 빨개졌네. 보면 볼수록 참 귀여운 모습이 있어 웃으시면서 제 허벅지를 치더라고요. 허벅지는 왜 이렇게 단단해? 무슨 운동이라도 하는 거야? 제 허벅지를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요새 집에만 있어서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김서방이 좀 같이 좀 해줘.
예, 당연히 같이 해드려야죠. 운동합시다. 저는 점점 취기가 올라와서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리까리한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은 계속해서 제 다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점점 위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모님은 비도 맞았는데 얼른 씻고 오라면서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 장모님 집에서 자고 가는데 깨끗하게 침대에 누워야지 하면서 샤워를 끝마쳤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샤워를 할 때 화장실 앞에 옷을 놔두는데요. 수건까지도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수건과 속옷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술에 취하기는 했었어도 분명 화장실 앞에 수건과 속옷을 놔두고 갔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장모님, 저 여기 수건 좀 주세요. 김서방, 속옷은 내가 세탁기에 넣었어. 젖은 것을 어떻게 다시 입어? 이미 빨래통에 들어간 제 속옷이었죠. 그럼 수건이라도 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장모님은 내가 닦아줄 테니 일이 나오면 되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계속 주지 않자 그곳만 가린 채로 나오게 됐는데요. 장모님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닦겠습니다. 무슨 술도 취했는데 이런 건 내가 할 일이야? 아래를 툭 치시고는 계속해서 물기를 닦아주셨죠. 김서방, 거기는 안 닦을 거야? 장모님의 시선은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필사적으로 막아봤지만 장모님의 손 힘은 제 생각보다 셌는데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고래도 안 잡았네. 귀엽구만. 수건으로 물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자극을 받으니 제 영혼의 친구도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머. 시선을 약간 돌리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장모님이었죠.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알지, 알아 하고는 시선을 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남아있던 장인어른의 옷을 걸치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털썩 누워서 바로 잠에 골아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 안에서 뭔가 꼼지락대고 있더라고요. 비몽사몽한 상태로 이게 뭔가 했는데 그 안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김서방, 김서방이나 이해해줘. 나 요새 외로운 거 알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그만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나이대와 다른 동안이었는데요. 아버님을 오랫동안 병 간호하면서 예쁜 외모를 썩히고 있었죠. 어때? 나 아직 봐줄만 하지? 네, 장모님 아름답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저도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맹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술 때문이라고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사를 치렀고 엄청나게 굶었던 장모님은 구석구석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어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잘 잤어, 김서방? 하며 물을 한 잔 건네주었어요. 네, 장모님 잘 자셨습니까? 김서방 덕분에 오랜만에 개운하네. 저는 맨몸이었고 얼른 이불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라 그런지 생리적 현상으로 빳빳해진 상태였죠. 김서방 참 젊어. 이불을 들쳐내고는 차가운 손이 닿았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왕 하는 거 만족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모님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아침에도 2번이나 끝나고 나서야 저를 놓아주셨어요. 김서방 앞으로 낚시 오면 꼭 들려야 돼. 아니면 민정이한테. 이제는 아예 아내에게도 말할지도 모르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꼼짝없이 주말에 낚시를 올 때면 장모님 댁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아예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 앞에 서 계셨고, 저희는 현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낚시를 그만둬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눈치 없이 솔직한 제 몸뚱아리를 이끌고 낚시터로 향합니다. 장모님에게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오늘은 매운탕을 먹고 싶은데 빨리 오면 좋겠네. 기대가 가득해 보이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낚시에 전념했습니다. 오늘따라 손맛이 좋은 날이었죠. 그렇게 장모님 댁에 들어가니 현관서부터 저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 김서방 때문에 이쁜이 수술까지 했어. 비교적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게 걱정으로 다가온 듯 보였습니다. 김서방을 만족시켜 주려면 나도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줍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안 하던 화장도 하셨고 옷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어떻게 외로움을 버틴 건지 장모님이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죠. 이쁜이 수술에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3분도 못 참고 쏟아내버렸습니다. 장모님은 껄껄 웃으면서 하길 잘한 것 같아 라고 말했죠. 저는 요새 낚시를 하지 않아도 장모님 집을 갑니다. 민정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인데요. 요새 장모님은 날이 갈수록 과감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제가 더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